안녕하세요, 다하나우징입니다. 오늘 제가 조금 일찍 일을 마치고 이곳 세컨하우스에 방문을 했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컨텐츠 내용은 농막생활 2년차가 알려드립니다 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여기 다하나우징 D2 모델을 가지고 지금 농막생활 2년차에 접어들었는데 지금 여러가지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제가 여기다가 프린트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 주택이 아니고 6평 농막의 불편함은 없는지요? 아예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는 좁은 공간이라 이 옷가지들을 정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점들이 좀 불편할 수 있고, 그리고 욕실이나 주방 등에도 공간이 좁기 때문에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캠핑을 하는 분들이 텐트도 작고 그리고 쉘터도 좁은 공간에서 샤워실도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또 화장실도 공동으로 사용을 하는데 불편한데 캠핑을 계속한다. 공간이 좁아도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감성이 있고 또 문화가 있기 때문에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6평 농막 불편함은 당연히 있지만 충분히 그 불편함을 이길 정도로 매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이동식 주택 저희 농막 D2 모델을 사용을 해보고 불편한 점들을 조금씩 개선을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더 좋은 농막들 이동식 주택 제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농막과 캠핑이 비슷한데요. 어떤가요? 이게 정확한 비교 대상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모터홈과 농막을 잠깐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모터홈이라고 하면은 엔진이 이제 그 캠핑카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뭐 버스 캠핑카도 있고 포터 기반의 캠핑카도 있습니다. 이런 게 모터홈이라고 하는데, 보통 모터홈 같은 경우는 저렴한 가격대가 6천만 원대부터 해서 외국 수입차종 같은 경우는 1억 2천, 1억 3천 정도의 금액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막 같은 경우는 토지 구매 가령 50만 원 정도의 토지를 구매를 하고 한 200평 정도를 구매를 하고, 그리고 농막을 놓는다고 하면 한 1억 2천에서 3천 정도를 소요한다. 그러면은 모터홈 캠핑카 고급형 모델과 비교했을 때 금액대는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전적인 손실을 따져봤을 때는 이 농막에 대한 토지는 사실 감가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캠핑카, 모터홈 같은 경우는 감가 대상이기 때문에 금전적 손실에 관련해서는 농막이 훨씬 자유롭고 장점이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캠핑카를 제가 구매해서 노지 캠핑이나 아주 풍경이 좋은, 경치가 좋은 곳들을 여행을 다니고 싶었는데, 사실 실제로 아이들과 와이프를 데리고 치안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노지 캠핑을 가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지 캠핑 같은 경우는 이곳이 어디 주소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경찰한테 불러서 이곳으로 빨리 와달라고 해서 이제 빨리 올 수 있을지도 모르고, 잠깐의 시간이 이제 지나가면 또 이미 일은 저질러지고 난 이후니까, 예,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사실 걱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레일러를 가지고 많은 곳들을 사실은 여행을 다니지 못하고 결국에는 오토 캠핑장을 찾아가게 됐던 이유였고,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제가 경험을 다 해본 경험자로서 캠핑카와 농막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라고 하면 당연히 저는 농막을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캠핑카는 여러 곳들을 다닐 수 있다. 그런데 농막은 내가 지금 구매한 땅, 이 땅에만 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를 또 잡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캠핑장을 다녀봤을 때 사실 아주 좋은 분위기에 매너 타임도 잘 지키고 아주 좋은 환경에 있는 사이트라고 하면 저는 그곳을 계속해서 매주마다 가고 싶고 또 생각이 나고 또 자주 들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토지를 구매해 놓고 이곳에 오면 질리지 않을까, 뭐 더 매주 다른 곳들을 갈 수 있는데 이게 단점이지 않을까,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좋은 땅을 구매를 해 놓고 내가 자신이 스스로 잘 관리를 해 놓으면 캠핑장보다 아마 더 가고 싶은 곳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막이 아마 꼭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저는 캠핑카보다 더 장점이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유튜브에다가 제 영상을 촬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드리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세요. 이게 무슨 농막이냐, 이거는 건축물 아니냐. 예, 맞습니다. 이것은 농막은 아니에요. 일반 건축물입니다. 설계를 받고 허가까지 낸 일반 건축물이고, 다만 지금 뒤에 있는 이 농막 모델 D2 모델은 저희 다하나우징에서 그대로 가져다 놓은 모델이고, 지금 현재 농막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저도 농막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 토지를 판매했던 그 토지 주인분이 제가 구매를 하고 잔금을 치르기 전에 이 분할 자체를 이제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법규상. 그래서 이거를 빨리 하려면 대지로 변경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협의하에 대지를 변경을 하고 이동식 주택을 놓고 이제 설계를 받고 허가까지 진행하게 된 사례입니다. 농막과 일반 건축물은 차이가 있나요? 예, 차이가 있습니다. 농막은 농지에다가 갖다 놓는 어떤 가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20제곱미터 미만에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 건축물은 그 토지의 건폐율에 따라서 더 크게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막 같은 경우는 신고 비용이 약 10만원 정도면 간편하게 신고만 하시고 가져다 놓을 수도 있고, 일반 건축물은 이제 설계를 받고 이제 허가를 득하고 그리고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물이 건축하는 데 시간은 훨씬 더 소요가 많이 되고 비용도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예. 제가 건축비, 건축 설계비, 허가비, 그리고 토목 설계비만 해서 약 한 800만원 정도가 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농막은 사실 그런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을 하시게 되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농막은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지만 조금 규모라든지 크기에 대해서는 약간 제한사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농막의 신고 및 이제 설치 절차가 궁금합니다. 아주 많이 물어보신 질문이에요. 농막은 일단 토지를 구매를 하셔야 돼요. 좋은 토지를 구매를 하셔야 되고, 이제 그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시고 농막을 구매를 하시고, 그리고 정화조, 수도, 전기 작업을 하시고, 또 농막을 놓은 다음에는 이제 정화조와 수도 등을 연결하는 설비 작업을 하고, 또 전기는 또 별도 기사님을 통해서 계량기까지 설치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라는 것을 통해서 농막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지자체 건축민원과에서 하실 수가 있고요. 평면도 일부, 그리고 지적도 일부, 그리고 신고서 일부, 그리고 신분증 4번 일부가 필요하고 약 10만원 정도의 비용이 이제 지불을 해야 되고, 약 일주일 정도 기간이 지나면 필증이 교부가 됩니다. 예. 자, 농막을 구매하실 때는 많은 전시장을 방문을 해보시고 비교하시고 꼼꼼하게 비교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농막을 이제 구매하실 때 보통 유통만 하는 전문 업체가 있고 또 제작만 하는 전문 업체가 있고, 저희처럼 제작부터 저희가 직접 유통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유튜브를 통해서 또 사진을 통해서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서 이제 다양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많이 보시고 마감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보시고 꼼꼼하게 따져봐야 나에게 맞는 농막을 구매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다음 질문. 농막은 1가구 2주택에 해당을 하나요?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법규상으로는 농막은 사실 주거를 할 수 없는 쉼터, 창고나 쉼터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물론 전입신고도 안 됩니다. 이런 일반 건축물은 전입신고도 가능하고 1가구 2주택도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농막을 놓을 때 어떤 땅을 골라야 합니까? 이것도 진짜 많이 물어보신 질문이에요. 저한테 토지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어떤 땅이 좋다, 어떤 땅은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저도 토지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몇 가지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내용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제가 근무하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집이라든지 어쨌든 제 이동 경로랑은 아주 가까워야 좋습니다. 그리고 마트나 어떤 병원 같은 편의시설이 좀 가까이 있는 곳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주변에 어떤 계곡 같은 게 있으면 좀 아이들이랑 와이프랑 가서 잠깐 놀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또 있기 때문에 이 토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에 계곡이나 놀만한 문화들이 있는지도 잘 따져보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에는 사용을 안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겨울에도 사용을 합니다. 보통 농막은 농지에 농사일을 하기 위해서 갖다 놓는 어떤 쉼터나 창고 개념이기 때문에 겨울철 농사의 휴식기에는 사실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농사가 주 목적이 아니고 텃밭을 가꾸고 세컨하우스처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캠핑은 또 겨울의 맛이라는 것처럼 저는 이곳에 와서 또 겨울 캠핑도 즐기고 겨울에서 따뜻하게 또 잠도 자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보면은 겨울에 또 잠을 자는 그 영상 자료도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 겨울에도 쓰실 거면 단열이 좀 좋은 농막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 이 내부 단열도 중요하지만 외부 이제 수도 배관 이런 것들이 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보온 작업 잘 철저히 해 두시고, 내부 같은 경우는 단열이 정말 아무리 좋다 그래도 이거 비워두는 시기에는 내부의 수도 관들이 얼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라디에이터 하나를 준비해 놓고 켜두고 최저로 온도를 설정을 해 놓고 다니다가 주말에 이용을 한다든지 그 정도의 어떤 투자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오늘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을 좀 모아서 한번 제 혼자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 유튜브 채널에다가 좀 궁금하신 내용들을 자유롭게 달아주시면 제가 또 다음에 영상 촬영으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